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장기 억류될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국무부는 9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1년간 금지했고 이번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국민이 북한 당국의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국무부는 바로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s far as I know, our policy has not changed on that.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미국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North Koreans have done this one time too many. It's probably much safer to discourage tourism, U.S. tourism in Korea. And also in terms of the sanctions, I think we don't want to give them hard currencies. 전문가들은 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협상 카드로 쓸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위험한 독재 국가인 북한과 이란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인들을 위협하며 자국민들을 잔인하게 다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 제향군인의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의 유해가 북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 경협 속도가 더 빨라지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부소장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국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남북 경협에 있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핵 협상팀을 비롯해 고위 미 당국자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willing to move without a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if they feel that it's necessary.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낸다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y move too fast down the road towards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n there definitely are voices in the U.S. who are going to say we should sanction South Korean, maybe not South Korean government, but South Korean entities.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s important, I think, right now is for the two governments at a deep level, not just at heads of state, but all the way through the government, to be communicating clearly with each other.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3일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이 발의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내년에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발생한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으며 이때 전 세계 150여 국의 컴퓨터 30만 대 이상이 감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이산가족 500명이 오는 11월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9일 VOA에 북한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무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단체들은 13만 2천 명의 상봉 신청자 중 1.5%만 실제 가족을 만났다며 대면 상봉의 정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